안녕하세요. 날이 점점 추워지는데 다들 건강 관리는 잘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 계절이 되면 유독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추억이 떠올라서 겨울을 온전히 즐기지 못한 지도 벌써 수년째입니다. 30대 후반으로 달려가는 나이지만 저는 아직은 결혼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재혼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7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으니까요. 사별한 남편과는 6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많았고 제가 23살이라는 나이에 만나 서로 너무 사랑해서 조건 같은 거 하나 따지지 않고 결혼했어요. 그만큼 함께 해온 시간이 서로에게 믿음을 주었고 결혼은 당연히 그 사람과 하는 거라 의심하지 않았었고요. 남들처럼 아이도 낳고 단란한 가정 꾸려 살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전 남편하고 사별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지만 사연을 보낼까 말까 많이 망설였던 건 세상에 제가 겪은 일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어서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분명 비현실적인 일도 존재한다는 것과 간절한 기도나 염원이 내 삶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그냥 누군가의 동생이나 친구가 하는 말이라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사별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부부 사이가 좋았든 나빴든 사별은 참 힘들어요. 이혼은 지지고 볶고 인간의 밑바닥을 다 보고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헤어지는 거지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이별은 감당하기가 참 힘듭니다. 순간순간 남편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는 남편과 고운 정만 남았지 미운 정이 없었어요. 제 남편은 7년 전 평소처럼 출근했다가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겨우 2년이 되어가던 때였어요. 한창 신혼이기도 했고 막 아기를 가지려는 계획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다면 남편이 그 즈음에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야근도 많았고 업무 강도가 무척 세서 힘들어 했고요. 저와 마지막 함께 했던 날도 남편이 출근 전에 제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번 주만 고생하면 나도 야근 줄어들 것 같으니까 우리 다음 주 주말에는 같이 좋은 데 여행 갈까?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오랜만에 푹 쉬다 오자. 당신 일이 빨리 마무리되어야 잠 설칠 일도 없겠어. 요즘 계속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아무리 일이 중해도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한 거잖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렇게까지 할 거 있어? 담배도 하루 한 갑씩 피우고 당신 지금 안색도 너무 안 좋아.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어쩌겠어. 회사가 갑인걸. 아무튼 오늘은 최대한 야근 피해볼 테니까 저녁 같이 먹자.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였지만 분명 남편은 그때 과로 상태였습니다. 그날 제가 출근하는 남편을 붙잡고 하루 쉬라고 억지를 부렸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남편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아직은 남편의 죽음에 대한 부채의식이 저에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녁 때 만나자고 해서 저는 그날 남편이 좋아하는 부대찌개 끓여놓을 참이었습니다. 저도 출근해서 한참을 일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남편 회사 동료라는 사람이 황당한 말을 하는 겁니다. 재수 씨, 저 민수 회사 동기 김현옥입니다. 놀라지 말고 들어요. 지금 병원으로 빨리 오세요. 민수가 많이 안 좋습니다. 점심 먹고 들어왔는데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져서요. 병원으로 이송됐으니까 빨리 와주세요. 네? 우리 남편이요?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다니요. 병원이 어딘가요? 남편 동료에게 연락을 받았지만 전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라 거의 혼이 빠진 상태로 병원에 가면서도 저는 남편이 죽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시 쓰러졌겠거니 조금 쉬면 금방 털고 일어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남편 회사 동료 2명이 침통하고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미 병원에 올 때부터 의식은 없었다고 하네요.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면서 심박수가 돌아왔다가 다시 정지하길 여러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 상황이 꿈 같았습니다. 남편이 누워있는데 일하라고 귀에 대고 말해도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제가 본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돌연사로 내 남편을 이룰 줄은 몰랐죠. 동료분들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우리 부모님과 시댁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고 남편의 빈소를 마련했습니다. 비보를 전해들은 양가 가족들의 비통한 심정이야 뭐 제가 지금 떠올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짐작하실 겁니다. 저는 조부모 죽음 말고는 부모님의 죽음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준비 없이 갑자기 간 젊은 가장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충격이었겠죠. 그래서 그런지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말할 수 없이 침통했던 기억이 나네요. 조문을 오신 분들 모두가 굳은 표정이었고 제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조차 어려워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들을 먼저 앞세운 시부모님은 거의 실신 상태까지 되실 정도로 슬퍼하셨고요. 남편의 사망 소식 전해 들은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이 급하게 빈소를 찾았습니다. 남편은 살아생전 굉장히 활달하고 대외 활동을 많이 하던 사람이라 찾아오는 지인들도 무척 많았습니다. 하나같이 남편의 급작스런 죽음을 믿지 못한다는 듯한 표정이었고 저와 우리 가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남편과 오랜 기간 연애하다 보니 남편 지인들은 거의 제가 아는 분들이었어요. 물론 초면인 분들도 있긴 했습니다. 그중에 남편 친구라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저에게 명함을 건네면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재수 씨, 제가 민수 오래된 친구입니다. 예전에 제가 민수한테 신세진 게 많은데 갑작스럽게 이런 연락을 받아서 급하게 왔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꼭 갚아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나중에 따로 연락을 꼭 드리고 싶어요. 남편에게 크게 신세진 거 갚을 게 있다는 친구분이 제 연락처를 물어보길래 연락처를 알려드린 분도 있었습니다. 남편 친한 친구들은 대부분 저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고 단톡방에서 스몰 토크를 나누곤 했었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연락처를 준 거고요. 하도 많은 사람 왔다 가서 그때 정확히 누가 오고 갔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상한 게 남편이 죽고 나서 장례 치르고 사무제 지낼 때까지 제가 어리 빠져 있었던 건지 아무런 기억을 하려 해도 그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사람이 큰 충격을 받으면 그 일을 뇌에서 지워버린다고 하잖아요. 남편 죽음이 실감나지 않다가 장례 다 치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힘들더라고요. 먼저 가버린 사람에게 못해준 것만 생각 키우고 미안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혼자 살아있다는 게 죄인 같기도 했고요. 체력은 저질이라 갈수록 피곤한데 의욕이 없어 운동하고픈 생각도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도 되나 하는 자책도 들면서 남편의 마지막 모습도 불쑥불쑥 떠올라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남편 방에 안 하려고 조심스럽게 몸 일으키다가 문득 남편이 이제는 내 옆에 없다는 걸 자각하고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힘들어할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는지 친정엄마랑 동생이 번갈아가며 집에 드나들었고 같이 잠도 자주 웠는데 결국 엄마가 이사 가는 게 어떻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은아, 아무리 힘들어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거다. 너 매일 김서방 못 잊어서 제정신 아닌 거 알면 남편이 편히 갈 수 있겠니? 그러지 말고
일단 집부터 이사하자. 너 이 집에 있으면 계속 신랑 생각나서 안 돼. 네가 싫다고 해도 엄마가 더는 못 보겠어서 그래. 엄마 그래도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이렇게 빨리 이사를 하라는 거야? 못할 건 뭐 있니? 너 혼자 무서워서 있지도 못하잖아.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엄마 말대로 하자. 친정엄마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사하려고 마음먹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남편과 힘 모아 마련한 첫 집이었고 추억이 많은 집이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친정엄마 말대로 이사를 하고 나서는 조금 나아지긴 하더군요. 남편 신변 정리하는데 재산 문제며 은행이며 보험이며 정리할 것들이 많았어요. 남편은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았었는데 그중 회사 입사하면서 종신보험 들어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남편 사망보험금을 제가 수령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남편이 제게 남긴 것이라 생각하고 보험금 5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시부모님께 1억 원을 드렸고 나머지는 차마 드릴 수 없어서 예금으로 고이 묶어놓았어요. 시부모님은 안 받으시려고 했지만 제가 거의 억지로 드렸어요. 아들 잃은 거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거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사별하고 나서 첫 번째 기일 전에 남편 생일이 있었는데요. 시댁에 갔더니 부모님과 아주버님이 저를 보고 많이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갈 수 있는 자리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한참 고민하시더니 나중에 제 손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은아, 많이 힘들지? 우리 민수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말하는 거. 나도 마음 아프지만 나는 네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 노릇하려고 하는 거 이제 못 보겠다. 네 마음은 충분히 알겠다만 간 사람은 있고 너도 살아야 하지 않겠어? 네 나이가 너무 아깝지 않니? 이제 우리 민수 생일이나 기일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하면서 보내줘. 기억해주는 것만으로 나는 고마워할 거야. 앞으로 우리 집에 때마다 이렇게 올 필요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저는 어머니 하는 말에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두 분 다 죽은 사람은 이제 보내주고 살 사람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게 어디 쉬운가요?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은 견딜만 해지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 지인들도 저를 챙긴다며 가끔 연락을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남편 회사 동기들이 따로 찾아와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을 전달받은 적도 있었고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남편이 주변 지인들 잘 챙기면서 참 잘 살았던 사람이었나 봐요. 그중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준 사람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라 누군지 몰랐습니다. 여러 번 같은 번호로 전화가 왔었는데 일부러 받지 않다가 혹시 남편 지인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더니 남자분이 반갑게 아른 체를 하는 겁니다. 저기 지은 씨, 저 민수 친구인데 혹시 장례식 때 저 만났던 거 기억하세요? 제가 민수할 때 신세를 많이 져서 꼭 갚을 게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 말을 들으니까 누군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남편 지인들은 거의 아는데 그 사람은 장례식장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라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 예, 기억나요. 죄송하지만 제가 성함은 기억이 안 나고요. 근데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요? 남편에게 무슨 신세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요,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럽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솔직히 남편 지인을 따로 만나는 건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음에도 그분이 워낙 끈질기더라고요. 계속 거절을 하자 그분이 하는 말이 불편하면 집으로 뭘 보내겠다는 말을 하길래 그럼 그러시라 했습니다.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나으니 주소를 가르쳐 주었고 얼마 후에 집으로 택배가 하나 왔더라고요. 커다란 스티로폼에 뭔가 가득 담겨 있길래 풀어봤더니 완도에서 직접 배송된 전복이 들어있더라고요. 누가 보냈나 했는데
잠시 후에 남편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는 자기가 고향에서 보내는 거라며 몸보신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감사히 잘 먹겠다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잊을만 하면 집으로 간혹 비싸 보이는 먹거리나 제철 과일을 보내곤 했습니다.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신선식품이라 그럴 수도 없었고 매번 얻어먹는 게 미안해 정말 그러지 마시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서요. 정성 들여 보내주신 건 감사하지만 제가 마음이 정말 불편해서 그래요. 마음만 받을 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저희 집으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이 신세를 제가 어떻게 갚을지 남편도 아마 고마워했을 거예요. 신세 진 게 불편하면 지은 씨가 저 밥 한번 사주시면 되죠. 불편하시다니까 앞으로는 안 보낼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수놈한테 도움받는 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한테 빚지고 못하는 성격이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죠. 저는 감사한 마음에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고 말을 했고 그 사람은 가까운 날로 약속을 잡더군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따로 만나게 되었고 식사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남편 신상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도요. 저는 그 사람에게 식사를 제가 대접하고 나서 헤어지고 그 후로는 연락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은 지 2년이 넘고 3년이 지나도록 그 사람은 참 한결같이 저에게 연락을 끊지 않더라고요. 초반에는 문자로만 연락을 하더니 간혹 보내지 말라는 택배도 지속적으로 보냈고요. 1년이 넘도록 그 사람이 가끔 만나자는 말 줄기차게 거절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 사별하고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지 않겠냐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애도할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뿐 아니라 어떤 사람도 만날 생각이 안 들었어요. 하지만 저도 마음속에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나 봐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런 연락을 차단할 수 있었음에도 저에게 관심 보이는 그 사람을 끊어내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지 4년째 될 무렵까지 그 사람 연락은 끊이지 않았고 간혹 만나 밥을 먹는 정도로 만나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만나는 횟수가 많아졌고 관계가 발전하는 게 두려웠던 저는 그 사람에게 무슨 생각으로 나를 만나는 건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범 씨는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제 상황 뻔히 아시잖아요. 아직 결혼도 한 적 없으면서 좋은 여자 만나야죠. 왜 저한테 자꾸 관심을 보이세요? 그러자 그 사람이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이러는 겁니다. 저 지은 씨 진지하게 만나고 싶네요. 처음에는 친구 와이프 챙긴다고 생각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커져버려서요. 그동안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제 마음 모르시겠어요? 재촉하지는 않을게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언제까지 죽은 친구만 생각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기범 씨, 그거 저한테 연민 가지는 거예요. 마음을 솔직히 들여다보세요. 저는 지금 누군가를 진지하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절대 연민 같은 거 아니에요. 정말 좋아해서 그래요. 저는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마음 같아선 지은 씨 상처 밖으로 끄집어내서 치유받게 하고 싶어요. 저를 많이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흔쾌히 만나자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 저는 남편을 잊지 못했고 은연중에 남편과 사별한 여자가 금세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주변의 수군거림이 두렵기도 했어요. 몇 년간 저에게 한결같이 관심을 가져주던 그 사람을 외면하는 건 또 싫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저를 손가락질 하셔도 제 사연 들어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는 솔직히 저의 마음을 털어놓아 봅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는 말을 하고 나서도 그 사람은 참 저한테 한결같이 관심을 끊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달라는 말을 하고 나서도 오랜 기간을 저에게 잘해주었고요. 저도 결국은
조심스레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재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는 건 아니었지만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 절대 가벼운 생각으로 만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마음을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전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었냐 물으신다면요. 솔직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차라리 미운정만 남아 이혼한 사이라면 이혼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미워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의 이런 마음을 그 사람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고, 심지어 앞으로 남편의 기일도 같이 챙기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을 어찌 계속 거부할 수 있겠어요? 분명 이 사람도 가벼운 마음으로 저를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알고 지낸 지 한참이 되었는데도 마음을 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막상 사귀기 시작하자 그 사람이 간혹 급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결혼 얘기를 꺼내는 일도 종종 있었어요. 자기는 저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는 거라는 말을 저한테 세뇌하듯이 말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말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가까워지면서 제 경제 상황에 대한 얘기나 남편이 남긴 재산이나 보험금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경제적인 부분도 서로 솔직해야 한다면서 자세히 묻길래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해 줬어요. 반면 제가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건 많이 없었습니다. 작은 두룸 전세에 산다는 것과 지금 다니는 직장이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월급이 많지 않다는 것, 모아놓은 돈이 3천 정도 된다는 것 정도였어요. 빚 갚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은 돈이 없다는 말도 들었고요.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은 저랑 차이가 많이 났지만 오히려 솔직하게 말해줘서 그게 고맙더라고요. 그 후 정말로 그 사람은 제게 결혼을 하자고 했는데요. 식 올리는 게 부담스러우면 그냥 혼인신고하고 가족들만 모시고 식사 함께 하는 식으로 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저도 식 올리는 건 어쩐지 싫었어요. 처음 저와 살고 싶다는 말 들었을 때 마음이 참 이상했어요. 처음부터 덜컥 허락한 건 아니고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나서 몇 달을 고민했네요. 친정 엄마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엄마는 어쩜 그 사람 만난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고민 끝에 전 남편에게 미안함은 있었지만 저도 남은 인생을 그 사람과 함께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 뜻을 전했더니 당연히 그 사람은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시키더라고요. 심지어 양가 부모님 만나기도 전에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하는 거 제가 겨우 뜯어 말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식구들만 모인 자리에서 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그 사람 집에서 반대하실까 걱정했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상견례 전에 식 올리는 날짜부터 잡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략 6개월 후쯤으로 날짜만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 날짜를 잡고 나서 저한테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너무 보고 싶어서 제발 꿈에 좀 나타나 달라고 빌었던 남편이 자꾸 꿈에 나타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잠을 깨고 나면 기억도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뭔가 꿈자리가 뒤숭숭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꿈에서 선명하게 전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꿈자리가 사나웠어요. 전 남편은 꿈에서 나와서 저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듯 했는데 말을 안 하고 울기만 했어요. 그럼 그거 보면서 저도 같이 꿈에서 울었고요. 깨고 나면 우는 모습만 기억이 났습니다. 혹여 내가 재혼을 결심한 게 죽은 남편은 싫은가 보다 하는 엉뚱한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게 아니라면 저의 죄책감이 무의식에 반영돼서 그런 꿈을 꾸나 싶었고요. 계속 그런 꿈을 꾸자 제가 엄마한테 말했더니 네가 죽은 김서방을 자꾸 생각하고 미안한 마음을 먹으니까 그런 거야. 너 잘못하는 거 없으니까 죄책감 가지지 마라. 김서방이 설마 하니 혼자 남은 너 결혼하는 거 싫어해서 그러겠니? 네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니까 꿈을 꾸는 거야. 마음 편안히 먹어.
엄마 말 듣고 저도 마음을 편안히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얼마간은 정말 남편이 꿈에 나타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혼할 사람과 예물 반지를 보고 온 날 정말 지금도 잊지 못할 정도로 생생한 꿈을 한번 꿨습니다. 그동안 꿈에 나와도 말을 안 하던 남편은 그날은 저한테 울면서 많이 보고 싶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꿈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생생해서 저도 죽은 남편과 손을 맞잡고 많이 울었네요. 죽은 남편이 저한테 하는 말이 선명하게 들린 건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지은아, 결혼하면 안 돼. 그 남자 내 친구 아니야. 절대 결혼하면 안 돼.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저도 하고 싶은 말을 하려는 순간 잠에서 확 깼습니다. 깨고 나서도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꿈에서 운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저 역시 눈물을 흘렸더군요. 깨고 나서도 많이 울었습니다. 죽은 남편이 내가 결혼하는 게 서운한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제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 해도 그런 꿈을 꾸고 나서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간 남자친구와 만나는 것도 조금 피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꿈을 꿨다고 해서 결혼하기로 한 사람과의 약속을 깨는 것도 우스운 일이라 그저 조금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서로 직장 생활을 하니 자주 만나지 못하다가 오래간만에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기분이 다운되어 있는 거 눈치를 챘는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길래 그냥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가자고 한 곳이 남편 살아생전 저도 자주 가던 남편 직장 근처 식당이었습니다. 전 남편과 자주 오던 곳이라고 말도 못하겠어서 그냥 남편과 자주 먹던 메뉴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가 제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지은 씨? 지은 씨 맞죠? 와, 진짜 오랜만이네. 혹시 저 기억나요? 저 민수랑 회사 동기 김현욱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죠? 저도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분을 잊겠어요? 그분은 남편 회사 동기였고 남편 쓰러진 거 저한테 연락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 남자와 온 걸 보고는 약간 놀라는 눈치였지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은 씨,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식사하러 오신 것 같은데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네요. 하면서 제 옆에 남자친구를 다시 한번 흘깃 보더라고요. 저도 그 시선을 느끼고 살짝 불편해지는 바람에 얼른 그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뵙자는 형식적인 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남편 친구가 제 남자친구를 놀란 얼굴로 다시 한번 보더니 갑자기 말을 거는 겁니다. 저기 긴가민가 했는데 혹시 조기범 씨? 조기범 씨 맞나요? 제 남자친구를 안다는 거에 저도 놀랐지만 그 사람도 놀라더군요. 저 아세요? 놀라서 묻는 그에게 남편 친구가 이러더군요. 내가 그쪽을 모를 리가 있나요?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자주 보던 분이라 확실히 기억해요. 우리 사무실 자주 왔었잖아요. 그러자 남자친구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놀란 제가 궁금해서 어찌하는 사이냐고 물으려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제 손목을 잡더니 저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지은 씨, 우리 다른 데 가서 먹자. 여기 사람 많아서 아무래도 오래 걸리겠네. 그럼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고 가세요. 미처 제가 다른 말을 할 겨를도 없이 거의 끌려 나오다시피 식당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봤을 때 남편 친구의 황당하다는 듯한 얼굴이 기억나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래요? 예전에 알던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 남편 회사에 기범 씨가 갈 일이 있었어요? 궁금한데 나한테도 말해줘요. 아이, 그냥 다니던 회사에서 영업자 자주 갔던 곳이야. 더 알아봤자 좋을 거 없어. 다 옛날 일이고. 말을 얼버무리며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 보고 일단 더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정도로 생각했고요. 그래도 그날 일이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났나?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 줄 사람이 마침 저한테 직접 연락을 했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전화 받고 남자친구와 결혼을 취소하게 되었고요. 제가 받은 충격은 이로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남편 친구는 아직도 제 번호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 씨, 혹시 며칠 전에 만났을 때 말이에요. 같이 있던 남자 어떤 사이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무도 묻기 전에 그 얘기부터 하길래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던 저는 숨기지 말고 말해달라 부탁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편 장례식장에서 처음 본 남편 친구예요. 남편에게 큰 신세 줬다고 저한테 잘해준 사람인데 몇 년간 보면서 저도 마음을 열었고요. 이렇게 된 건 얼마 안 돼요. 결혼도 생각하고 있어요, 현옥 씨. 그 사람 뭐 있는 거죠? 그날 만났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꾸 저한테 뭘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한테 현옥 씨가 아는 거 솔직히 말해주세요. 부탁할게요. 그러자 남편 회사 동기가 머뭇거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고민하다가 연락했어요. 아무래도 나쁜 놈한테 지은 씨가 당하는 것 같아서요. 사실 그 새끼 예전에 보험회사 영업직원이었어요. 우리 사무실에 자주 오던 사람인데 어찌나 말빨이 좋은지 직원들 정말 많이 가입시키더라고요. 저랑 민수도 못 모르고 입사 초기에 그놈 통해서 보험 가입한 거예요. 네. 저도 지금 회사 다니기 전에 다른 일 했다고는 들었는데 그게 보험인 줄은 몰랐네요. 그런데 남편 친구가 하는 말이 점점 더 놀라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은 씨. 그놈 말이에요. 지은 씨한테 접근한 의도가 너무 불순해요. 그놈 보험회사 왜 관뒀는지 모르시죠? 네, 왜 관뒀는지는 들은 적이 없어요. 혹시 현욱 씨는 알고 있나요? 그거 아니까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한 겁니다. 지은 씨, 그놈 보험들은 자기 고객들 개인정보 팔아넘기고 개인적으로 접근까지 해서 돈 빌리고 사기치던 놈이에요. 우리 회사 사람들도 많이 당했어요. 나중에 집단으로 사기로 고소까지 했다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잘린 걸로 알아요. 근데 그런 놈이 지은 씨 남편 장례식장에 왔다고요? 왜 왔겠어요? 그놈이 지은 씨 남편 죽었다는 거 알고 온 거예요. 왜냐? 그 친구 죽으면 보험금이 전부 지은 씨한테 가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며칠간 생각해 본 바로는 그래요. 절대 순수하게 지은 씨한테 접근한 사람 아닙니다. 민수놈 친구는 더더욱 아니고요. 친구라고 했다면 그것부터 거짓말이네요. 그런 사람이 지은 씨랑 같이 있는데 제가 안 놀랐겠어요? 그놈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늦지 않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민수 씨 마지막 지켜줬던 분이라서 남편이 그날 현옥 씨를 만나게 해줬나 봐요. 요즘 계속 꿈에 남편이 나왔던 이유가 있었네요. 제가 이런 말을 하자 남편 친구는 네? 지은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꿈에 민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며 궁금해했지만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옥 씨한테 큰 빚을 진 것 같아요. 지금 들은 말 꼭 명심할게요. 그 인간하고는 더 만나지 않고 정리해야겠네요. 꼭 그래야 해요? 내가 전화한 게 너무 늦지 않은 거면 좋겠네요. 혹시 지은 씨 그놈한테 돈 뜯기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아직은요. 어쩐지 제가 남편 사망보험금 못 건드리고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좋아하던 게 생각나네요. 그 인간이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그놈 얼마나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사실혼 관계 여자도 있다고 들었어요. 동거한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혹시 짚히는 거 없어요? 그놈이 하는 말 절대로 다 믿지 마세요. 네, 그럴게요. 그 말 들으니 몇 가지 일이 의심이 가긴 하네요. 어쨌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확실히 마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 친구에게 모든 사실을 듣고 나니 머리가 어지러더군요. 뭔가 미심쩍었던 부분들이 아기가 맞아떨어지면서 그 사람이 결코 제게 접근한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려고 남편이 그동안 내 꿈에 나타났나 싶었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그렇게 내가 꿈에 좀 나와달라고 할 때는 나오지도 않던 사람인데 죽어서도 제가 너무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더 고민할 것도 없었죠. 생각할 것도 없이 그 인간과는 당연히 관계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모든 걸 알았는데 시간을 끌 필요도 없었고요. 만나는 것도 소름 끼치게 무서워서 저는 친정집으로 가서 전화로 헤어짐을 통보했습니다. 기범 씨, 나한테 속이는 게 많더라. 왜 사별한 사람에게 접근했는지 내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 당신 보험회사 다녔던 거, 회사에서 해고당했던 거 나 전부 알아. 나한테 접근한 거 내 남편 보험금 노린 거지? 그 돈이 그렇게 탐이 나서 나한테 몇 년간 공을 들였니? 게다가 너 만나는 여자도 있다던데. 그러면서 나한테 결혼하자는 말이 잘도 나왔겠다? 세상 좁은 거 몰라? 네가 남한테 사기치고 다니는 거 언젠가는 다 들통날 거라는 거 정말 모르는 거야? 그랬더니 처음에는 딱 잡아떼더군요. 절대 아니라면서요. 내가 보험회사 다녔던 거 부인 안 할게. 사실이니까. 근데 당신 남편 보험금 노리고 내가 접근했다는 거 너무 지나친 상상 아니야? 누가 너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거야? 어느 정신 나간 놈이 보험금 때문에 몇 년을 여자한테 공들이겠어? 돈이 급한 사람이라면 뭔들 못하겠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나는 상관없어. 이미 끝내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우리 다 없던 걸로 해. 그만 만나자는 거야. 혹시 우리 집에 찾아오거나 연락하면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도 당장 당신을 혼인빙자 사기로 고소해버릴 거니까. 알겠어? 제발. 내가 너 진짜 좋아한다니까? 너 나랑 헤어지면 후회할걸? 남의 말 듣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시간을 갖자. 역시나 지질하게 굴며 매달리더군요. 그래서 지금 당장 경찰서 가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친정엄마랑 아빠가 전화 바꾸라면서 소리를 지르셨고요. 그 기세를 보고 역부족이라고 생각한 건지 그 인간이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거죠. 참나, 네가 나랑 헤어지면 남자 만날 수나 있을 것 같아? 누가 나이 많은 사별한 과부를 좋다 그러겠어? 착각하지 마. 불쌍해서 내가 보험금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보고 같이 살아줄까 했는데 싫다 이거네? 본색을 드러내는 그 인간의 말을 듣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 이 미친놈이 진짜? 너 지금이라도 당장 콩밥 먹고 싶냐? 오늘 이후로 다시는 보지 말자. 그래, 너야말로 아쉽다고 나한테 다시 연락하지 마라. 전화 끊고 부모님 앞에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엄마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그놈 고소할 생각이었고요. 그래도 금전적인 피해 안 보고 이렇게 알게 돼서 천만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리시더군요. 네 꿈에 김서방이 계속 나타난 이유가 이거였구나. 세상에. 그래도 김서방은 너 잘 살기를 바랬나 봐.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니? 그 꿈도 신기하고 딱 맞게 네 신랑 마지막 지켜준 친구가 너랑 만난 것도 그렇고 예산 일이 아니다. 응? 너 그 미친놈하고 인생 안 엮인 거 천만다행으로 생각해. 알았지? 혹시나 그놈이 보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며 출퇴근했습니다. 그 인간 연락이 없어지고 나서도 혼자 집에 가는 게 너무 무서웠던 저는 결국 집을 내놓고 친정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독립하지 않고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 못 잊어서 힘들어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마음을 줘버렸던 제가 너무 미련스럽고 바보같이 느껴져서 한동안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후 그놈과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요.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자취를 감췄더라고요. 아마 자기 정체 탄론하고 나서 어딘가로 숨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말 독하게 마음먹으면 고소하고도 남았겠지만 그냥 큰 피해 안 입은 걸로 다행이라 생각하기로 했고요. 혼자 있는 딸 때문에 힘들어하실 것 같아 부모님께는 너무 죄송하네요. 아직 제가 사별의 아픔을 다 극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내년이면 벌써 37인데 결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남자복이 없다는 생각도 솔직히 해봤어요. 그냥 평생에 한 번 사랑은 죽은 전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하도 충격적이라 그런가 어느 누구를 만나도 마음이 열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은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 후 남편 기일과 생일은 제가 따로 집에서 간단히 제사를 지내주고 있어요. 납골당에 가끔 가서 남편을 만나고 오기도 하고요. 죽은 남편 못 잊어 내 인생 포기하거나 결혼 포기하는 미련한 여자는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저 제 사연에 용기 내라 한 말씀 해주시고 앞으로 잘 될 거다라는 위로의 말을 해주신다면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